네, 이번에는 리트코드 1330번 Reverse Sub Array to Maximize Array Value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태그 자체가 하드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푼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생각보다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직관적이지 않고 약간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일단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 이그젬플에 나와 있는 어레이입니다. 이렇게 어레이가 주어졌을 때 0부터, 이게 인덱스죠.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이 값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점으로 찍어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에서는 뭘 원하는 거냐면 요 둘의 차이, 그죠? 요 둘의 차이, 인접한 두 값들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니까 이 차이죠. 결국엔 차이를 썸을 구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특정 구간을 뭐 이렇게도 뒤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뒤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뒤집을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구간만 뒤집어서 전체 썸이 맥스가 되도록 하는 했을 때 그때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원래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어떤 서버레이를 리버스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값은 이 이그젬플에서는 얼마일까요? 8이 되겠습니다. 이 8을 요 구간, 요게 3에서 5까지를 뒤집었을 때 맥스가 된다고 그래요. 되겠네요. 더 커졌죠. 이렇게 어떤 특정 구간, 하나의 서버레이를 리버스를 시켰을 때 리버스를 시킬 수가 있고, 그때의 맥스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구간을 뒤집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코딩 인터뷰나 이런 걸 준비하려면은 이렇게 모든 나이브한 어프로치라도, 브루트포스 어프로치라도 모든 구간을 다 뒤지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특성을 하나 파악을 해볼까요? 이렇게 어떤 서버 어레이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얘네 이 서버 어레이의 이 안쪽에 있는 값은 변화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겠죠. 여기도 보면 2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뒤집었잖아요. 요만큼을 뒤집었는데 요 안에 있는 구간들은 이렇게 그냥 리버스만 될 뿐 변하지 않죠. 근데 이 경계에 있는 부분, 이 경계에서는 값이 변하겠죠. 그죠? 이 경계에서는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변화가 맥스가 되는 구간을 찾으면 그게 답이 될 겁니다. 일단 나이브한 솔루션으로 한번 어프로치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간에 전체 변화가 없을 때 썸을 일단 한번 구해 놓겠습니다. 일단 항상 제 코딩 스타일대로 길이를 일단 구해 놓고, 이거는 아마도 인트 32빗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과가 인트인 거 보면은 안 넘을 것 같네요. 네, 안 넘게 돼 있나 봅니다. 결과 인트잖아요. 네, 인트가 받는 걸 보면 안 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코딩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가급적이면 롱롱 같이 그 값에 넘지 않는지 그런 걸 꼭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트로 받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인트 바운더리를 넘지 않을 것 같네요. 썸으로 해놓고요. 1부터. 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1부터 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하고 차, 여기서 여기하고 차, 여기서 여기하고 차,
여기서 여기하고 차 이렇게 구할 생각이거든요. 두 인접한 요소 차이의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의 썸을 구할 겁니다. 절대값을 구하고요. 네, i에서 i-1까지를 빼주면은 빼준 값의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죠. 이거는 뒤집는 구간이 전혀 없을 때의 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는 구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네. 일단 기본값은 앞에 구한 썸을 하고요. 이제 델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만약 델타는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레프트라고 할게요. 레프트, 라이트는 레프트 플러스 더 네. 델타는 어떻게 되나요? 델타는 예를 들면 이 구간, 요 구간을 여기서부터 요 구간을 뒤집는다 하면 원래 오리지널 여기 구간의 차는 빼주고 새로 들어오는 이 구간의 합을 요 구간의 차를 더해주면 그게 델타가 되겠죠, 그죠? 네, 그걸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델타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단 경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계 처리하는 건 조금 놔두고 레프트에서 레프트 마이너스 1은 빼주고 경계 처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여기 이거 0인 조건, 여기 끝에 있는 조건 경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계 처리는 좀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해주는데 뭘 더해주냐면은 레프트에 요 구간을 빼줬고 레프트에서 요거 이게 뒤집히니까 여기와 여기가 해야 되겠죠. 여기 그죠? 두 개 비교를 하려면은 덤스에서 라이트에서 레프트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딱 볼 수 있듯이 레프트에서 하나 빼주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레프트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인즉슨 레프트가 여기일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러면 왼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레프트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하나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라이트 플러스 1n, 왜냐면은 여기 끝에 마찬가지 조건이죠. 여기 끝에가 있을 때겠죠. 있을 때 오른쪽 끝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레프트와 라이트의 모든 조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쌍을 다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쌍을 뒤지면서 할 겁니다. 당연히 타임 리밋 익시드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이런 솔루션을 먼저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없으면서 옵티멀 솔루션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코딩 인터뷰 볼 때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쉬운 방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옵티멀한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네. 그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또 차차 하도록 하고요. 리절트는 맥스 리절트 썸에다가 이게 이제 델타잖아요. 델타 썸에 구한 썸에다가 델타를 더한 게 리절트가 되는 거예요. 리절트를 맥스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모든 경우를 다 뒤지는 겁니다. 자, 돌려볼까요? 14번째 에러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뭐가 에러일까? 이 넘스 맞았습니다. 작은 규모는 풀리지만 TLE가 나죠.
타임 리밋 익시드가 납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거든요. 타임 리밋 익시드가 나요. 타임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ON의 제곱이죠. 이 바깥 루피 n번 돌 수, 워스트 케이스 n번 도, 이것도 워스트 케이스 n번 도니까 n 곱하기 n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ON을 돌긴 하지만 ON의 제곱보다 훨씬 작으니까 생략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문제는 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조건들을 따져봐야 돼요. 이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건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조건들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느냐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경계에서 이 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림에서 요 예를 들면 여기와 요렇게 이 경계를 바꾼다, 리버스를 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경계에서 안쪽은 변화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경계의 차, 이걸 가지고 차입니다. 차. 왜냐하면 절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 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차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분석을 하면 좀 어떤 라이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구 얘기가 뭐냐면 중간에 어떤 서브 어레이가 있고 왼쪽 경계,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어떤 데이터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데이터가 있어. 그랬을 때요, 이 경계에서 이 경계에 있는 차 있잖아요. 차. 그러니까 요런 차요. 요런 차, 여기 차. 요런 차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오버랩이 된다고 치었을 때 경우수를 따져본 거죠.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이, 그러니까 앞쪽,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리버스할 영역인데, 리버스할 영역의 첫 번째 샘플이 그 앞에 거보다 더 높을 때, 요런 형태를 갖췄을 때 말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끝에 그 다음 샘플이 리버스할 영역의 끝부분보다 더 높을 때, 여기는 반대로 낮을 때,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만들면 네 가지 조건이 나오겠죠. 여기는 리버스할 영역의 첫 번째 샘플이 그 전 샘플보다 작을 때 형태가 요게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여기도 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서 곱하기를 하면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영역들을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모양이 됐는데, 요때 이제 레인지 교차 차를 나타내는 끝쪽에서, 리버스할 영역 끝쪽에서 나타내는 이 차를 이렇게 버티컬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요만큼의 겹치는 구간이 있었는데 얘는 사라져 버렸어요. D만큼이. 그죠? 이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루션이 절대 없겠죠. 얘는 모양이 좀 바뀌긴 했는데 결국 다 따져보면은 길이가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돼서 이것도 답이 아니죠. 얘도 결국에는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모양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 답이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중간이 뻥 뚫리면서 더 짧아졌죠. 얘도 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형태에서는 어떻게 바꿔도 세로 영역으로 봤을 때 이 중첩된 영역 형태를 갖고 있는 거에서는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한쪽에 완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형태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요 안쪽을 리버스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분석을 해봅니다. 아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런 이 차이가 이런 형태가 돼요. 이 가운데도, 얘도 지금 가운데가 뻥 뚫렸죠. 얘는 결국에는 썸을 하면 결국 모양 형태는 다르지만 전체 요 길이와 요 길이 썸과 요 길이와 요 길이 썸은 같아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같으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가운데가 오히려 빵 뚫려 버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쪽이 포함되는 경우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이렇게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이 영역을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을 세로 그 차로 계산을 그려보면 중첩이 되네요. 여기는 분명히 이게 D라고 하면 이만큼 뚫려 있었던 구간이 이 D가 두 개 양쪽이 찼어요. 플러스 2D가 됐습니다. 그죠? 플러스 2D가 됐어요. 맞죠? 얘는 얘도 가운데가 찼습니다. 플러스 2D가 됩니다. 얘도 무조건 요 가운데가 차네요. 얘도 플러스 2D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플러스 2D가 됩니다. 아하, 이렇게 이 양쪽 끝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가 돼야 하고, 그 분리에 여기 위쪽에 오는 거에 밑에 값과 이 밑에 오는 거에 위에 값이 차가 D라고 할 때 이 2D만큼이 그 원래 그 경계 썸들에다가 더해주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최대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구하면 되겠죠. 최대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볼까요? 2, 3, 1, 5, 4 이렇게 됐죠. 네, 여기 4는 4가 되니까 이렇게 1이 되겠네요. 이게 중첩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요게 되겠네요. 요거 요 차가 1이니까 답은 여기서 8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2네 10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가장 낮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갭에 민과 맥스 값이 있다면 맥스 값이 가장 낮은 것과 민 값이 가장 큰 거, 이 두 개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조건만 찾으면 됩니다. 한번 발견한 뭐라고 해야 되죠?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앞에서 미리 조금 조건을 줄이는 거를, 예상을 그 케이스를 체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코드 로직을 좀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n이 최소 1이면 1보다 크거나 같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1보다 작으면은 답이 없는 거니까 0을 리턴하면 끝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맥스 값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민 값이 가장 큰 거, 맥스 값이 가장 작은 거, 민 값이 가장 큰 거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변수명을 뭘 어떻게 지을 거냐면은 min x는 여기서 min x라는 거는 요 값, 맥스가 민 값인 겁니다. 맥스가 민 값. 일단 디폴트로 int 맥스 값을 취해 놓습니다.
C++ 이거는 민 값이 가장 큰 거를 저장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C++에서 인트 타입의 맥스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큰 값을 정하면 돼요. 적당한 큰 값을 정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혹시 또 다른 랭귀지를 쓰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뭐 적당히 큰 값을 구하면 되고요. 적으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뭘 줬냐면은 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 엑스포즈 위치도 저장해 놓을 거예요. 맥스 위치도 저장해 놓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왜 위치가 필요한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까지 순회를 하면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민 x를 구해요. 네, 민 x를 구합니다. 현재 민 x 민 그쵸? 됐죠? 네. 맥스는 뭐 당연히 맥스죠. 민은 요 밑에 점, 이렇게 밑에 값을 구한 거고요. 그러면은 썸을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만일 x가 민 x보다 작으면, 예, 현재 커런트 맥스 x가 더 작은 놈이 나타난 거예요. 현재 민 x보다 더 작은 놈이 나타났으면은 민 x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위치를 저장해 줬습니다. 그럼 되겠죠. 반대로 민 x가 맥스 x보다 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말하죠. 요거 이런 부분 밑에 거, 민 x가 맥스 x보다 크면 맥스 x는 민 x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러면은 뭘 업데이트 했죠? 썸을 업데이트 했어요. 썸. 예, 이거 전체 기본 리버스 하기 전에 썸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맥스와 민과 여기 민값, 여기, 예, 위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은 거, 밑에 있는 값이 제일 큰 거, 이 두 개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을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썸을 디폴트라고, 리절트는 맥스 리절트 하고, 썸에다가 아까 말한 맥스 x 마이너스 민 x 곱하기 2를 한 것 중에 더 큰 놈,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공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답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한번 돌려볼까요? 되는지? 이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서브밋을 해보면 안 될 겁니다. 네, 롱앤서가 나와요. 왜 롱앤서가 나오느냐? 왜 롱앤서가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 빼먹었어요. 어떤 걸 빼먹었냐면, 이 케이스는 어딘 거냐면 요렇게 확실하게 구간이 있는 경우만 체크가 된 거예요. 만일에 여기를 이렇게 뒤집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없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요렇게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을 수도. 그러면은 이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 요거에 요렇게 민 값을 구했으면 민 포지에서 처음에 요렇게 조건 하나, 민을 구했으면 이렇게 민에 이렇게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맥스 방향으로 이렇게 조건 하나, 이렇게 두 번 해줘야 되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맥스를 구했어도 맥스를 이렇게 한번 하나, 맥스에서 끝에 가는 거 하나 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코드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썸에서 이번엔 뭐냐면, 요거는 맥스X 요걸 할 필요도 없고, 그 아까 원래 나이버게 구했던 거 있죠. 여기 오리지널 거 델타를 빼고 새로운 델타를 추가해주는 요거 있잖아요. 차를 추가해주는 그 로직을 그대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넘스의 맥스포즈 마이너스, 맥스포즈에서 넘스의 맥스포즈 마이너스 1을 빼주고 더하기 맥스포즈를 하는 겁니다. 맥스포즈에서 맥스포즈에서 네, 왼쪽으로 있을 때 조건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넘스 맥스포즈에서 맥스포즈가 여기죠. 여기를 저장한 거죠. 여기에서 어딜 빼냐면은 0번을 빼줘야죠. 넘스 0을 빼줍니다. 그죠? 그거를 또 민도 마찬가지로 민 포즈에서도 똑같이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부분하고 한 거고요. 이제 뒷부분하고 하는 거 해야 되겠죠. 뒷부분, 여기도 이렇게 뒷부분, 여기도 이렇게 뒷부분하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뒷부분하고 하는 거는 max result sum minus abs nums max pose minus nums max pose minus 1 해서 요거 빼는 건 똑같으니까요. 더하기 nums max pose minus 1. 왜냐면 max pose가 어디를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하고 어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뒤에 하고, 네, 여기 뒤에 하고 여기 끝에 샘플 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끝에 샘플. 이 경우는 뭐 여기 끝에가 하나 있지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샘플하고 여기 요렇게 뒤집히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니까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로직을 넣는 거죠. 새로운 썸을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민으로 한 번 더 하고요. 민 포즈에 대해서도 똑같은 로직을 구현합니다. 네. 이러면 됐습니다. 돌려볼까요? 59번째 라인에 뭐가 잘못됐다네요. 리절트에서 예, 세미콜론이 빠졌어요. 네. 네, 액셉트 됐네요. 이 속도는 이게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들쭉날쭉해서 이 정도는 지금 여기서는 거의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컴플렉시티는 대체로 이거는 룹을 n번 한 번 돌았죠. 룹을 n번 한 번 돌았으니까 이 솔루션은 놀랍게도 n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생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네,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구간을 이 나누는 뒤집는 이 어떤 이무의 구간을 뒤집는다고 하면 이 구간 안쪽에 있는 델타들은 변화가 없고 바깥쪽도 만약에 변화가 없어요. 얘네들은 델타가 변화가 없는데 요 뒤집는 양쪽에 변화가 생긴다. 이 양쪽 뒤집는 변화가 생기는 구간들을 경우수를 따져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더라. 변화가 생길 수가 없더라. 그죠?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답이 변화가 생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변화하기 전에 썸이 그대로 쓰는 게 맞더라. 근데 이렇게 구간이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만큼의 그 2배, 떨어진 크기의 2배를 해준 만큼 구간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 민값이, 이 차가 민값이 가장 큰 것과 맥스 값이 가장 작은 거, 이 두 구간을 찾아가지고 그 두 간의 델타를 구하면 그게 값이 된다. 그 델타의 2배를 곱해서 더하면은 오리지널의 구간 썸에다가 그 델타 썸에다가 하면은 답이 되는데, 문제는 왼쪽 끝에 또 오른쪽 끝에 구간이 그렇게 선척되어 있을 때 그런 때에 대한 예외 처리를 추가해 주면 솔루션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좀 문제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따져가지고 보면 문제를 그래도 조금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져서 문제 예외 케이스, 그러니까 조건들을 정리하고 그 조건에 따라 솔루션을 찾는 이 과정을 유심히 보면 다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이런 코딩 인터뷰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